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문화영토론 만주에서 대마도까지로 인사드리게 된 소설가이자 행정학 박사인 신용호입니다. 저는 원래 직업은 소설가입니다. 제가 쓴 소설은 천추태후, 명성황후는 시해 당하지 않았다, 요동묵시록, 요동별곡 이런 글들입니다. 또 뒤에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보셔도 대충 우리 무슨 얘기를 쓰고 싶어 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천추태후는 요동정보를 계획한 고려 최고의 여걸이라고 저는 설정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당하지 않았다는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아니라 시해 미수 사건이다. 다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해를 성공한 것으로 만든 사건이다. 그리고 실제 그 증거들을 각주까지 달아가며 역사보다 더 역사답게 쓴 소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저 소설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2011년에 저 소설을 냈는데 2013년에 독일에서 죽었다던 조선의 왕후가 망명을 요청했다라는 러시아 베베르 공사의 문서가 발견되는 바람에 그날 명성황후께서 시해 당하셨냐 안 하냐로 좀 논쟁이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우리는 원래 정해진 역사 속으로 가는 나라니까 그래서 그냥 묻혔지만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합니다. 명성황후는 절대 그날 시해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베르 공사의 문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 특히 네이버에 죽었다던 조선의 왕후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검색어에 치시면 저도 인터뷰를 했지만 그 여러 가지 기사와 함께 그 문서가 나올 겁니다. 그 요동묵시록은 소현세자와 그 효종이 그 북벌 정책, 우리가 흔히 나약하게만 생각했던 소현세자는 절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병자호란 때 전부 이제 복림대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효종이죠. 효종하고 복림대군이 이제 강화도로 피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때 같이 간 게 소현세자가 남한산성으로 같이 갔습니다. 원래는 왕도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했었죠, 그때. 그런데 눈이 넘어오는 바람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청나라 군사들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거야. 이제 지금 압록강 건너때니까 좀 어느 정도 걸리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와서 전령이 지금 청나라 군사하고 선발대가 구파발을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눈도 왔는데 그러면 일단 남한산성으로 피하자. 그리고 아침에 가려고 했더니 눈이 너무너무 온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남한산성에 묶였습니다. 남한산성에 묶였을 때 여러분 남한산성의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온건파 또 화전파에 가서 주전파 화전파에서 엄청 많은 내부적인 갈등을 겪었어요. 그리고 자 항복해라. 그럼 우리 갈게. 그랬더니 세자가 나와서 항복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군이 왕 대신이 나와라. 그다음에 이제 세자가 나와. 얘기하려면 길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세자가 나와서 항복해라 할 때 어디 자기 지존이신 세자께서 나가십니까? 라고 조정들이 신료들이 말릴 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이죠. 내가 세자다. 맞다. 그런데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나라 없는 세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나가서 그들하고 내가 합의를 해야 된다. 라고 스스로 나갈 것을 원했던 분입니다. 그거를 말리는 바람에 나중에 인조가 나가서 결국은 300국어들의 머리를 땅에 3번 받고 또 3번씩 3번을 받고 그러니까 9번이죠. 국어. 그리고 또 3발자국가 또 그런 아주 치욕의 역사를 그래서 그 땅 소리가 적으면 땅에 박는 소리가 적으면 소리가 적다라면 또다시 그냥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치욕의 역사를 겪고 소현세자는 청나라를 볼모로 가지만 볼모로 가셔서도 계속 용감하게 또 활기차게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나중에 가족을 꼴려서 청나라에 들어왔는 서양 문물 접하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 나약한 분이 아닌데 그분이 돌아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인조가 자기 왕자리 뺏길까봐 아들을 암살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죠. 그래서 그 동생이 왕이 돼서 이제 북벌
형 그 유지를 받아서 북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송시열 유림의 반대로 못합니다. 왜? 왕권이 강해지면 대신들의 권한이 축소되니까. 그런 내용을 쓴 요동묵시록은 상 소현세자가 부르던 노래, 하 효종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요동별곡 역시 요동별곡은 2011년 문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만주가 우리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주를 수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본인의 피와 한국 여인의 피가 섞인 그 아들의 아들이 손자가 일본 사람의 피가 섞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겪는 그 갈등과 고뇌를 다 표현하면서 만주 땅 찾으러 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단고기를 찾아서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 일본 왕실의 만행과 음모, 중국인 할전 동공정을 깨라. 이게 환단고기를 찾아서 1, 2, 3편인데 뭐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 이름 그대로 만주에서 대마도까지죠. 고조선이 만주에 있었으니까. 일본 왕실의 만행과 음모는 일본 왕실이 진두지휘에서 우리 역사서를 뺏어다가 일본 왕실 비밀 지하소고에 뒀거든요. 지금도 그게 존재해요, 쇼로부에. 그런데 우리 그걸 못 찾아오고 있어. 그리고 일본이 그 역사를 다 그거를 우리 역사를 공부해서 뭐에다 썼겠어요? 우리 역사를 날조하는 데 썼죠.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데 썼죠. 그리고 일본이 왜곡한 그걸 갖고 중국은 뭐를 해?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어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 게 중국이죠. 여기서 환단고기의 의미는 물론 역사서의 의미예요. 무슨 뭐 종교적이나 이런 개념은 절대 없고요. 잃어버린 역사와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써놨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대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도 성당에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일본 왕실의 만행과 음모에서 딱 하나 제가 거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위안부 또는 뭐 성노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힐러리가 성노예라 그런 다음에 우리도 위안부 그 할머니들을 성노예라 그러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분들은 위안부도 아니고 성노예도 아니고 성매매 도구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일본이 2차 대전 때 전비가 딸리기 시작하고 군사들의 그 성적 욕구는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 성적 욕구를 채워주면서 전비를 벌기 위해서 일본이 정부가 매춘업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딱 위안소를 세워 부대에다가.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등병 단학가가 위안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 뭐 1원이다. 근데 단학가 봉급이 30원이다. 근데 이놈이 젊다 보니까 매일 들어갔다. 그럼 한 달에 30원 싹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에다 써요? 전비에다 쓰죠. 왜? 거기 끌려가는 우리 할머니들한테는 1원도 안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거를 전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벌인 국제매춘행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일본 왕실의 만행과 음모에도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왕실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본 왕은 정치에 관여 안 한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일본 왕은 정치에 관여 안 하는 거는 2차 대전 종전 때 일본 왕이 전범에서 빠져나오는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를 본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혁명율도국. 이 혁명율도국은 저는 그 광해 임금님이 그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허균하고 같이 광해 임금님이 반상타파 이런 혁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허균이 홍길동전을 졌잖아요. 그래서 그 허균이 홍길동전을 졌는데 그 홍길동이 세운 율도국은 대마도라는 거예요.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고 나서 유배 가서 썼어요. 유배지에서 그 소설을 쓰고 나서 풀려났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 반역 그 시대로 말하면 반역 소설이잖아요. 홍길동전 반상을 타파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막 이게 그게 서자가 이 적자들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시책에 엄청 반하는 거거든. 그때로 말하면 어디 양반한테 서자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소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탁 풀려나요. 그리고
허균은 그 소설을 왜 썼겠어요? 광해임금님이 서자였거든요. 광해임금님이 바로 서자였기 때문에 서자도 능력 있으면 되는 거다. 중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혁명율도곡. 우리가 아는 광해는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그 영화 있었죠. 그 영화에 나오는 가짜 광해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진짜 광해가 했다는 행동입니다. 징비록이나 뭐 왕조실록 이렇게 앞에 보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혁명율도곡은 그런 내용, 즉 율도곡은 대마도에서 이루어진 거다. 흔히 어떤 분은 율도곡이 오키나와라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는 게 옛날에는 뭐 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허균이 그 시절에만 해도 해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대마도는 우리도 속초 앞바다, 한경도 앞바다에서 배 띄우면 지가 그냥 해로 따라 흘러가면 대마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마도일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중상이 대마도를 1236년에 대마도 도주가 되는데 그게 이제 다 홍길동이 개척해 놓은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대마도랑 만주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 소설일가니까 소설에서나 그런 거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면 저는 문화영 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라는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갖고 대마도의 영토권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논문이 없었는데 아마 제가 처음 쓴 걸 것이고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그 뒤로는 뭐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논문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걸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대마도의 눈물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물론 이 소설은 대마도 영토가 우리 영토라는 걸 기본으로는 깔고 있지만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겐요샤라고 지금도 있어요. 일본 최고의 그 야쿠샤 조직이자 우익이죠. 저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흑룡엔이 만주에서 사건을 일으켰던 옛날에 그 일본이 만주 진출하고 그럴 때 흑룡엔이 뭐 이런 거를 다 관할하던 조직이에요. 겐요샤가. 일본 왕실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실의 자금을 들여가고 왕실에서 뒤를 봐주고 이러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 얘기하고 등등 해서 쓴 게 대마도의 눈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최근에 쓴 게 그 외에 소설이 여러 개 있어요. 한 20여 편이 있는데 그걸 다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는 없고 또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할 때 강의는 안 하고 책 선전만 한다 그러실까봐 이제 제가 여기에 만주의 영토권하고 만주의 분노까지만 할게요. 뭐냐면 만주의 분노와 만주의 영토권은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만주의 영토권은 만주가 우리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주의 분노는 코로나와 대고려교의 진실이라서 사실 저거는 좀 2019년에 코로나 나왔을 때 쓴 거니까 최근이죠. 그래서 나온 거는 2021년에 출간을 했으니까. 근데 요거는 좀 사연이 있는 책이에요. 요 두 책이 두 책을 쓸 때 만주의 영토권을 거의 다 써서 한 4분의 3 정도 쓰고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만주의 분노 소설을 시작하고 뭐 한 3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썼을까 그럴 때 제가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의사한테 딱 의사가 저한테 암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의사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 지금 쓰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다 끝내고 죽을 수 있을까요? 그때 의사가 제 담당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여유롭냐. 그래서 나 뭐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목숨 미련 있는 사람은 아닌데 다만 지금 쓰는 책은 꼭 쓰고 마치고 죽고 싶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하면서 평생을 연구해 온 걸지도 모른다. 내가 공부하면서 평생을 생각하고 평생을 모아온 자료들을 갖고 한 건데 지금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 내가 만주에서 대마도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대마도는 이미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책은 냈다. 학소설을. 그런데 만주가 우리 땅이라는 책을 못 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꼭 내고 죽고 싶다. 그랬더니 의사가 때렸어요. 무슨 소리냐. 약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치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했는데 6개월 동안 했어요. 1차 항암 치료를.
6개월 동안 할 때 보통 이제 힘들어서 막 쉬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냥 의사가 힘들지 않냐 힘들다 그랬더니 쉬었다 하려냐 아니 저 아니다 나 그냥 한다. 빨리 하여간 쇼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 항암 치료하면서 그 약 기운에 너무 힘들어서 잠도 뭐 제대로 못 잡아 그냥 뭐 비몽사몽간에 이래가면서 하루에 한 2시간씩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주의 영토권 책이 끝났을 때 이제 그때까지 암 진단 받고 저 책이 끝날 때까지 꽤 세월이 지났지 한 7개월, 8개월 됐는데 그 CT를 찍었더니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는 고생을 해요. 그런데 저 책을 쓰는 동안 저 책을 써야 된다는 그 일념이 어쩌면 제 암세포를 몰아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작가 선물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신자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무언가 맡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 때까지는 그 사람 목숨 안 걷어간다는데 저한테 이 책을 쓰라고 그러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사연을 갖고 만주의 영토권하고 만주의 분노를 다 마무리를 해서 그리고 2021년 제 생일날 2권을 같이 냈습니다. 왜? 다시 탄생했다는 기분으로. 어쨌든 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그렇게 뭐 암 걸렸을 때도 그 책을 썼다는데 과연 만주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있냐? 그거는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낸 증거가 아니라 지나간 거에 찾아야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역사서라는 거는 왜곡도 가능해요. 왜곡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왜곡되지 않은 양쪽 다 서로 문제를 삼지 않는 우리랑 중국이나 우리랑 일본 서로 문제를 삼지 않는 서적들을 근거로다가 볼 때 유득공이 발해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대진국 발해 동경 서경을 이렇게 쓰다가 야 이게 이상해. 왜 봉황성 서쪽에 압록강이 또 있냐? 당시 조선시대의 압록강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백두산이 있는 이 강. 그런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서경 압록부, 즉 서경이 압록강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내지는 북쪽으로. 이야 이거 희한하다. 왜 또 있어 압록강이? 그러자 삼국유사가 그런데 삼국유사가 이미 그 답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었냐면 자 고구려의 불교가 전래된 얘기를 쓰다가 해동 고승전에서 초문사는 지금의 흥국사, 이불란사는 지금의 홍복사라고 한 것도 역시 잘못이다.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한다. 요하가 압록강이다. 그런데 흥복사가 지금 개성에 있다고 그러고 흥국사가 개성에 있다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요하가 압록강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요하가 압록강이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요하가 바로 고구려 이 요하가 압록강이다. 그래서 그 요하 옆에 있는 요양이 장수왕이 천도한 고구려 평양이고 그리고 고려 서경이다라는 기록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 봉황성 서쪽에 있는 압록강이 중국과 우리의 국경이었던 겁니다. 당시 한족과 아니면 거기서 더 오히려 서쪽으로 이 나나 여기 나나 이쪽에서 이 사이에서 국경이 형성됐었어요. 나나하고 요하 사이에서 국경이 형성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진국 발해 서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봉황사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려 서경이 지금 제가 고려 서경을 요양이라 그랬는데 요즘 모 방송에서 아주 드라마를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도 아주 재미있게 보는 분도 계실지 몰라도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고려 서경이 요양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강동육주가 청천강에서 지금의 압록강 사이에 있다?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우기면 뭐 저희는 할 말이 없죠. 적어도 우리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또 우리 영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에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천주태우를 썼다 그랬는데 저는 그 천주태우를 쓸 때 요동정보를 기획한 고려 최고의 예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태우는 거란과의 2차 전쟁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연속국에는 뭐 천주태우가 김치향하고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갖고 걔를 왕으로 만들려는 바람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거란이 그걸 징벌하러 왔다 그러는데 천주태우랑 김치향은 과부랑 총각이 만난 거예요. 김치향은 파괴승이야, 총각이야. 그리고 천주태우는 과부야. 그게 무슨 불륜이에요, 그게. 과부랑 총각이 만난 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맞아? 고려시대에는 그 유교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고려 목종 때까지만 해도 유교가 완전히 정착을 안 해서 과부가 개가하는 거, 과부가 다 시집가는 거요. 그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유교가 꽉 잡고 난 조선시대에는 그 연령도 내리고 막 시집가면 안 되고 수절해야 되고 이랬지. 고려시대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려시대는 여자 끝발이 더 좋았었던, 정계는 여자 끝발이 훨씬 좋았었어요. 그거는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 그래.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적어도 나라가 손해보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라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이익 보기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 마냥 막 왜곡하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랑 일본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저기 나라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없애. 그게 바로 왜곡입니다. 그것도 왜곡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어디냐? 물론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최근의 기록 중에는 풍계현정 스님이 쓰신 일본 표율액입니다. 스님이니까 거짓말은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더욱이 1817년에 옥으로 천불상을 만들어서 경주 장진포에서 해남 대두순사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일본까지 떠밀려가서 6개월 동안 머물다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서 45일을 머물며 겪은 거를 쓰신 책이거든요. 천불상을 만들어서 싣고 가실 정도의 그 불심이 깊으신 스님이 거짓말은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책에 보면 대마도 풍속은 일본과 달랐다. 대마도 사람도 우리도 조선인이라고 했다. 한 번도 일본을 본국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일본과 다르며 일본의 순신이 아니다. 신하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도착군의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자손이라고 하였다. 자, 1817년에만 해도 분명히 대마도가 우리 한민족의 영토라는 걸 생생하게 증언한 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